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요정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요정님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요정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목소리가 요정 같네요, 확실히.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요정인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요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 일단은 요정님 좀 여러 가지로다가 네네.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귀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쵸. 아무래도 제가 봤던 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보셨고 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요정이에요. 제가 그때 충청북도 충주시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17년 전, 2006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얘기인데요. 그때는 1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 한창 중학생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예습을 시작하기로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수업이랑 중학교 수업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12시까지 남아서 야자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과목이 생긴다 해서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처음으로 12시까지 수업을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전체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을 간추려서 10명인가? 20명 정도를 간추려서 부모님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처음으로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학원에서 다 마치고 12시가 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학원에 남아있던 선생님은 원장님하고 원장님 남편분 이렇게 두 분이서 남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봉고차가 한 대인데 그때 그게 스틱 운전이다 보니까 원장님 남편분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때 한 12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집만 약간 북쪽에 있었고 나머지 11명, 10명인 친구들이 다 동쪽이랑 남쪽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원장님이 저를 태우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려다 주면 새벽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집이 학원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네네. 그래서 요정아 너는 걸어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는 좀 안 좋은 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좀 당연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럼 걸어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봉고차는 그대로 학생들을 싣고 출발을 했고 저는 이제 책가방을 메고 그때 당시 이제 슬리퍼 가방까지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06년에 충주는 건물도 많이 있고 밤하늘은 엄청 빛나고 있었고 신호등은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를 막 들으면서 도로 한가운데로 막 걸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것도 있는데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경비실에 있는 현관 쪽을 딱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그때 당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층인가 4층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거기까지 가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거 타고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너무 기뻐서 엘리베이터를 막 뛰어갔었어요.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띵 하고 열렸고 제가 그때 당시 709호에 살고 있었거든요. 복도식 아파트에 딱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7층을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를 향하게 되었죠. 7층으로. 그래서 7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7층입니다 하고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든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가 내려온 거예요. 저만 탔고.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운데 이미 엘리베이터는 7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을 딱 보는데 앞에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일단 어린 마음에 이렇게 슬리퍼 가방이랑 앞발부터 이렇게 내밀었어요. 센서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센서등이 안 켜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하듯이 내렸어요. 근데 아래층이고 위층이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단 틈으로 봤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앞에 보면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달빛이 이렇게 쓱 들어왔었어요. 그 앞에. 근데 약간 달빛이 푸른 달빛처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의지할 때는 그 빛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앞으로 막 뛰어가서 왼쪽으로 딱 돌렸죠. 제 집을 향해서. 왼쪽으로 딱 돌렸는데 사람 시야가 앞에만 봐도 왼쪽 오른쪽이 살짝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면서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신경 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때 닫히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어땠냐면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안에서 다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너무 놀라다 보면 얼굴이 글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또 저도 너무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딱 봤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내렸던 문이 다시 열렸는데 그 안이 엄청 깜깜한 거예요. 분명히 불이 켜져 있던 엘리베이터인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다시 제 집을 향해서 복도를 막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는데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엄청 긴 복도인데 저 끝에 어떤 사람이 보였거든요. 근데 무릎을 쭈그려서 앉아있는 검은 형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뛰자마자 그 형태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슬렌더맨인가요? 그런 귀신처럼 그런 모습을 한 검은 형체였어요. 그래서 그 형체가 제가 뛰니까 따라 맞춰서 이렇게 걸어오는 건가 뛰어온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느린데도 저한테 되게 가까이 오고 있던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팔 한쪽을 뻗으면서.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문 열어줘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그 손이랑 저랑 가까워질 때쯤에 텅 하면서 저희 집 문이 철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텅 하면서 엄마가 문을 연 거예요. 제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반사적으로 집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몸을 딱 던지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빨리 문 닫아 해서 문을 탕 닫았어요. 근데 그 문 건너에서 엄청 큰 바람이 지나가듯이 휙 하고 확 지나간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거를 제가 살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 처음 겪었던 일이라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표현할지 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검해져 있었고 복도에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인 걸 수도 있다. 왜냐면 그 문을 닫고 나서 어머니가 잠시 뒤에 문을 열었거든요. 복도를 확인한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 못하겠다 했고 어머니도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야간 수업은 그날부터 학원에서 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올 때도 어머니가 항상 태우고 오고 밤에는 제가 혼자 귀가를 안 하게끔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1학기가 지나고 나서의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집 구조가 복도 앞에 현관이 있고 현관 바로 옆에 저희 형방이 있어요. 작은 방. 그리고 현관 앞쪽으로는 긴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긴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이 제 방이고 오른쪽 벽 건너에 안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름에 형은 다른 데가 있었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안방에 큰 TV가 하나 있고 형 방에는 작은 TV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랑 저랑 보는 그때 어머니가 드라마를 재방송을 보신다는데 제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TV가 유일하게 있는 형 방으로 가서 제가 형 방에 이렇게 누워서 TV로 보고 있었어요. 대낮에. 그리고 형 방은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창문이 복도 쪽에 붙어 있어요. 복도가 보이는 창문이. 근데 그 창문은 방범창으로 돼 있어서 쇠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 문을 열어놨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때 당시는 에어컨도 많이 없고 선풍기에 의존하던 시대라서. 그래서 제가 TV를 그때 딱 누워서 옆으로 보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유재석님이 나오는 놀러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놀러와. 예. 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창문 쪽에서. 근데 쿵쿵쿵 누가 걸어가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창문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니 퉁 하면서 딱 쓰는 거예요. 가운데 창문에. 근데 그 사람이 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왼쪽으로 쓱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얼굴 다시 TV로 돌렸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또 소리가 안 나서 갔나 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끽끽끽끽끽 이런 소리가 나서 또 놀라서 이렇게 쓱 봤죠, 창문을.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귀신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이 이번에 몸까지 돌렸는데 몸은 또 가만히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마냥 얼굴을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 근데 너무 더 놀랬던 건 그 눈을 봤는데 눈이 계속 갈팡질팡을 해요. 위를 봤다 아래를 봤다 옆을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가 딱 멈추더니 아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저였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서 엄마 하려 했는데 그때 처음이었어요. 가위를 눌려본다는 게. 그 상태로 계속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내려보더니 쓱 하면서 창문 아래로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도가 되게 길잖아요. 그 소리가 울려서 들려요. 움직이면 갑자기 타타타타타 착 하더니 얼굴이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얼굴이 나왔는데 사람이 왼쪽에서 얼굴 나오면 이제 옆 볼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을 약간 90도로 꺾은 것 마냥 정수리부터 눈, 코, 입 막 이렇게 또 나와서 눈을 또 한참 돌리더니 이번엔 정면에서 왼쪽으로 딱 찔러봤는데 그게 저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놀래서 엄마를 부르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문만. 근데 그때 느껴지던 거는 놀러와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TV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해야 되나? 소리가 계속 들려요. TV 소리가. 그 유재석 님이 뭐 얘기하고 하는 게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아니면 진짠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또 얼굴이 이렇게 쓱 하고 왼쪽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또 타다다다닥 착 하더니 이번에 머리가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처럼 위로 쭉 나오더니 아까는 얼굴 다 보였는데 한 절반만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쳐다보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보면은 눈을 아예 뒤집어 까서 위를 쳐다보는 사람 마냥 눈을 완전 거의 위로 다 돌리려고 힘을 쓴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무섭다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 엄마를 부르려고 힘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튀어나갔어요. 엄마 이렇게 또 불렀어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낮에 평방에서 엄마 이러니까 어머니가 막 뛰어오신 거죠. 근데 제가 엄마가 뛰어오면서 왜 그래요? 딱 하는 순간 가위가 딱 풀린 느낌을 받았어요. 힘이 딱 풀려서 엄마 쪽으로 얼굴 향했죠. 예. 엄마가 뛰어오는 거 보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창문에 어떤 사람이 날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엄마 이러는 순간 갑자기 저희 철문 현관에서 띵동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초인종 눌러보시면 아는 게 되게 길게 누르면 띵동 이러고 짧게 누르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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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소리가 띵동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길게. 그래서 엄마가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네, 밖에서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띵동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누구시냐니까요. 이제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딱 멈추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왜 멈췄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되게 유행했던 게 벨티라고 해서 벨 누르고 도망가는 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벨티 하려고 온 학생들인가 보다 하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잡이 딱 잡고. 근데 이제 또 띵동하면 바로 열려고 하는데 어머니 귀 옆에 철문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쿵쿵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깜짝이야 이러시고 저는 놀래서 현관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예. 어머니가 잠깐 놀라시더니 누구시냐니까요 하고 문을 팍 열고 나가셨어요. 화가 나셨는지. 근데 팍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놀라면서도 창문을 봤어요. 누가 누르고 도망갔으면 글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근데 글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는 현관 문 열자마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간 줄 알고 복도 끝으로 뛰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슬쩍 나와서 복도를 확인했어요. 근데 복도에는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기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뛰어갔으면 그 뛰어가는 소리가 울렸을 거예요, 복도에.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어머니도 엘리베이터를 보고 오시더니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누가 분명히 눌렀는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형방은 안 가려고 그 TV는 안 보려고 형방을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 여름방학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야심만만인가? 밤 10시인가 11시에 그걸 오기 위해서 형은 형방에서 자고 부모님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제 부모님 안방 침대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방에서 TV를 보면은 안방 문 너머에 거실이 보여요. 그때 11시 좀 넘어선가? 불을 다 끄고 이렇게 TV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렇게 쓱 봤는데 형이 형방에 나오더니 냉장고 바로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뭔데?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형이 쓱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방에 들어가면 좀 짜증나는 거. 또 저도 막 짜증을 냈죠. 아, 왜 내 방 왜 들어가는데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안방에 있었고 제 방에 들어간 형한테. 근데 형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소리를 냈죠. 아, 내 방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길래 승질이 나서 안방을 나와서 거실을 끼고 제 방 앞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이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 방은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예요. 네. 거기 앉아서 등받이를 등을 돌린 채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등을 돌린 채로. 그리고 팔걸이에는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예?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형한테 그랬죠. 아니 형 왜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 나가냐니까. 그전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짜증나서 아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예. 그래서 안방에 주무시던 어머니가 잠기가 밝으셔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왜 자꾸 싸우냐고 말리려고 거실에 불을 켜면서 나오셨어요. 안방에서. 어머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몸을 이렇게 거실로 돌렸어요.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니 형이 내 방에서 안 나오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형을 만약에 돌비라고 하면은 아 돌비야 빨리 나와 왜 또 싸우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 등 뒤에 형방이 보이거든요. 근데 형방에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형이 형방에서 쓱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형은 내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형은 계속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큰 채로 오른팔을 쓱 들었어요. 네. 제 방에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자마자 몸을 돌렸어요. 아니 형이 내 방에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을 돌렸거든요. 근데 제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형이 없는 것보다 의자가 분명히 등받이가 저쪽에 있었는데 쓱 돌아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미쳤다.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서 저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의자는 등받이가 내가 보였는데 왜 돌아가 있지? 이 생각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내 방에서 못 자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엄마도 이제 반신반의한 상태로 그냥 안방에서 잤어요. 안방에서 그렇게 또 한 일주일 넘게 잤어요. 근데 이제 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서웠던 기억이 차츰차츰 잊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때부터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제가 그 방에서 가위를 눌리는데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4학년 교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별로 책상 붙여서 앉는 거 아세요? 약간 그 모음으로 O자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조부터 6조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조인데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앞에 앞자리였어요. 꿈에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뒷골이 싹 올라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쓱 돌렸는데 5조죠. 2조 뒤에 5조 뒤에 저승사자 2명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한 명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갓쓴 저승사자 아시죠? 한복 입고 예. 그런 저승사자가 앞에서 저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변발을 한 저승사자가 있었어요. 검은색 천을 두르고 근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에 있었거든요. 그 저승사자 뒤에. 근데 그때 당시 느낌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좀 더 직급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갓쓴 저승사자가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꿈속에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놀래서 자빠졌어요.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넘어진 거죠.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왼손으로 그 저승사자를 가리켰어요. 학생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꿈에서. 그래서 야 저승사자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1조부터 6조까지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둘러싸가지고. 근데 소리가 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쓱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소리는 들리거든요. 괜찮아 괜찮아는데 학생들 중 누구 하나 입을 움직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와. 다 입을 닫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당시 애들 눈도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여러 명의 눈이 다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어딘지 봤는데 제 손가락 끝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순간 확 하고 잠에서 깼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방에 있었고 제 눈에는 왼쪽에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계셨고 저는 천장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를 확인했는데 그때 등,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땀이 엄청 많이 나서 침대 시트가 거의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 왜 이러고 있냐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어머니가 이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요정아 하고 제 방을 딱 왔는데 제가 꿈에서 넘어진 그 자세 그대로 천장에 손을 가리키고 혼잣말로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막 깨우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소리에 깬 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해요. 이 방에서 진짜 못 자겠다고. 그래서 또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제 방에서 제가 잠을 안 자요. 와, 예. 그리고 나서 여름밤 끝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이제 10월쯤 돼서 추석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산소도 갔다 왔는데 저희 외갓집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추석 아니면 설날 둘 중 한 날은 꼭 부산을 내려가셨어요, 외갓집을. 네. 근데 저도 그 외갓집을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길 가면 용돈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게덴푸드나 막 이런 게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돈을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산소 갔다 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요정아 이제 옷 입고 부산 갈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친척 형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큰 집도 뭔가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은 나 부산 안 갈래. 친척 형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해서 잘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어머니가 저를 놓고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흔쾌히 그래 알겠다. 형이랑 어머니랑 아버지 해서 셋만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았어 갔다 와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럼 저는 혼자 큰 집에 남아서 밤늦게 이제 친척 형들이랑 놀고 잠을 잤죠. 근데 다음날 그때 당시 큰어머니가 저를 막 깨우셨어요. 예. 요정아 일어나 이러더니 지금 빨리 옷 입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했는데 일단 빨리 옷 입고 어디 좀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들 말은 토를 달 수 있거나 더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옷을 막 입고 큰아버지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를 데리고 오자고 이제 병원 입실 있는 방을 갔는데 그 문을 여니까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형이 그 병실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뭐지? 하고 그때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랑 가족을 태운 차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약간 뭐에 씌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2차선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있는 차로 확 차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놀라서 차를 우측으로 꺾었는데 그게 그 상태로 가드레일에 바퀴가 올라타서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멀리 못 도망가고 다음 휴게소에서 잡혔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예. 근데 차가 아예 전복이 돼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당시에는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다음날 큰 집에 전화해서 큰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진짜 안 간 게 천만다행이다. 너 진짜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게 왜냐면 제가 차멀미가 엄청 심해서 차를 타면은 앉아서 못 타요. 꼭 뒷좌석에 형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서 타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상태로 차가 뒤집혔으면 그때 차량 뒷좌석이 거의 반파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때 아마 압박사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여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마 부처님한테 엄청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을 저희가 또 이사를 가요. 좀 안 좋은 일이 더 겹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데서 종종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나서 훈련장 때 한 번이랑 자대 배치하고 나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조금 소름 돋았던 얘기들이 있는데 훈련병 때 훈련소 동기들이랑 모여서 막 밤에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엘리베이터 설치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를 쓱 보더니 좀 의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야? 이랬죠. 그러니까 요정아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원래 위층에 있으면 자동으로 1층으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대요. 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원래 1층에 내려오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친구가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1층은 내려오는데 그 너를 반기듯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진 않거든? 문이 열린 건 좀 의아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모르죠. 또 누가 위층에서 눌렀을 수도 있고 누가 눌렀다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전차대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네. 자대를. 그래서 그렇게 한 상병 말쯤 됐을 때 후임이 한 명 들어왔어요. 오. 근데 그 후임이 오자마자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저희 자대에 추모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추모비가 어떤 추모비냐면 아주 예전에 전차 훈련을 하다가 비가 왔는데 자대 안에 있는 뚜렁에 전차가 빠져가지고 그때 탄약병이었던 훈련병이 해치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 상태로 뚝방에 몸이 이렇게 안 좋게 되셨어요. 돌아가셨구나. 예. 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그 추모비를 설치하고 추석, 설날 이때만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거기는 누가 말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위치도 알 수가 없고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추모비가 왜 있는지. 네. 근데 그 후임이 오자마자 그 사고 당시 있었던 뚝방을 쳐다보더니
여기 좀 슬퍼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 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솔하던 하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 추무비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혹시 누구 사고당한 적 없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귀신을 보는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대대장이 그 후임을 1대1로 면담할 정도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예. 모든 간부들이 사준으로 본다고 그 일병을 맨날 PX에 데려갔었어요. 예. 보기 힘든 연예인이었어요. 이거 군생활 풀렸네. 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후임이랑 야간 근무를 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잘 믿질 않아서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봤죠. 너 귀신도 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무서운 귀신은 거의 없대요. 다 사람처럼 생겼대요. 근데 자기를 본다고 느끼면은 그렇게 찾아와서 말을 건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 차에 치여 죽었으면 옆에 와서 나 차에 치여 죽었어, 나 차에 치여 죽었어, 나 차에 치여 죽었어 이렇게 계속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이 그게 너무 싫어서 봐도 못 본 척을 하는 게 너무 많고 간혹 가다가 일부러 놀래키는 귀신들도 있어서 좀 힘들 때가 있대요, 가끔씩.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줬었어요. 근데 그 후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가 내가 봤던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느낀 것도 아니어서 정확하게 그게 나쁜 귀신인지 안 좋은 귀신인지는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단지 좀 의심 가고 확신이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러는 거여서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딱 해줬는데 처음에 그 창문에서 봤던 그 귀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이 아마 저를 쫓아왔었고 저를 발견했을 때 저한테 오려고 창문에서 그렇게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 같대요. 자기가 들어갈 구멍을 눈을 막 돌리면서. 근데 그거 못 찾다가 결국 천장으로 올라와서 매달렸고 문이 열린 틈에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방에 들어가서 형 모습을 하고 저를 찾으러 다녔고 그렇게 제 방을 찾아서 꿈속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오, 소름 끼친다. 예. 근데 아마 그 사고가 연관이 돼 있다면은 정말 좋은 령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제가 큰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랬을 때 조상덕을 좀 본 것 같대요. 그래서 무슨 덕을 봤냐, 그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그 집 안을 엄청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조상님 덕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고 했는데 이사 가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겪지는 않았어요. 아, 맞아요. 생각난 게 있는데 어머니한테 후일담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류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니가 그런 적 있어요. 너 목류병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크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나 목류병 없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 했던 말이 그 집 살 때 처음에 목류병 있는 줄 알았대요. 복도에서 막 뛰어오고 다음에 며칠 동안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제 방에서. 근데 제가 형 방에 가끔 서 있거나 아니면 안방 앞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방에서 자는 게 무서워서 그런가 하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근데 저를 봤는데 제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 앞에 계속 서 있었대요. 형 방이랑 안방 앞에. 그래서 그때 어머니는 제가 목류병이 있는지 아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선 참 별일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야, 이거는 제가 요정님 이야기도 듣고 또 마지막에 귀신 보는 후임 네네, 맞아요.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같이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귀신을 봤다는 건데 나는 네네.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왜 나는 귀신을 본 거냐? 아, 그 당시에요? 예. 그 친구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그 귀신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거는 그게 잠깐은 보일 수 있는데 계속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은 들릴 수 있는데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보여도 안 보이는 척을 해야 된다. 그게 보인다 생각하는 순간 그 귀신들 같은 존재는 계속 찾아오게 돼 있대요. 아니면 찾으러 다닌다거나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그 이사 가고 나서는 어떻게 그 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행히 저희 집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때. 근데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서 그 집 살면서. 아, 진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그 집에서. 또 충주에서 또 섬뜩한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귀신을 요정님께서 보셔서 그런 거지 다른 분들은 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 당시 그 그쵸? 집에서요? 네네네. 그쵸. 근데 제가 또 그때 어렸기 때문에 가위 눌려본 적 있냐 이런 걸 잘 몰라서 물어보지는 못했죠. 네. 집에서. 근데 진짜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겪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네네. 일반적인 가위는 저도 눌려봐서 알아요. 네네네. 저도 은근히 어떤 집에서 많이 눌려봤기 때문에 그 가위 눌리는 현상? 그럼 뭐 그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를 만한 그런 건데, 이거는 잠을 안 잤는데도 눌리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가 너무 소름 돋았던 거는 네. 그 TV가 계속 나오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면 창문 정도는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그게 있어요. 초인종까지 누르는 이유가 있는 건데 허락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이후에 겪으신 일은 없으신 거예요? 이제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 이후에는 제가 20살 때 친구랑 겪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돌비님한테 사연 보내고 나서 여자친구랑 숙소에 있다가 한번 겪은 일이 짧게나마 있거든요. 요정님이 좀 보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막 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들리는 느낌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이상해서 그런데 돌비님한테 제 사연을 보냈었잖아요. 네. 근데 돌비님이 답변하기 10분 전에 제가 출장직이다 보니까 휴게소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차가 옛날 차다 보니까 카톡 내비를 사용해요. 네. 근데 그때 휴게소에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만 가면은 아무도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내비를 다시 봤는데 내비에만 3000km에 499시간 이렇게 나와 있었어. 제가 그 장소에 없는 사람 마냥. 근데 잠깐 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혹시나해서 사진도 남겨놨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어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집에 가려면 몇 달 걸리겠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돌비님한테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답변이 왔었죠. 다른 세계가 맞죠. 이곳은 다른 세계니까요. 그죠? 네. 네. 오늘 요정님 진짜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심하게 겪어서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자주 얘기했던 얘기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이제 그려지는 그런 네네. 이야기인가 봐요, 아직도. 네, 그래서 사연 보내고 나서 그 집을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네. 걱정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네. 실제로 다시 그 집에 가서 찍은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린 게. 네. 그게 실제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네. 그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을 봐서 그러는데 그게 진짜 옛날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도. 그쵸. 예. 근데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도. 네, 지금도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정말 무서운 거는 그 초록색 바닥으로 돼 있고 네. 사진 보시면 그 복도 쪽 사진 보면 신발 2개 있는 데 있거든요. 봤어요, 아까. 그거 왜 나와 네.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거기 담배 피시던 할아버지가 항상 거기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 복도를 뛰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갈 때 한번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님이 그 창문 앞에 서서 복도를 보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종종. 뛰어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여전히 거기 계속 살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때 할아버지셨으면? 연세가 되게 많으셔서 17년 전이니까 아마 살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고, 저 솔직히 긴팔 입고 있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네네. 한 22도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끄떡이 없거든요. 근데 요정님 이야기 듣고 너무 추워져서 지금 이거 온도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끄고. 네. 진짜 올릴 겁니다. 저 바로. 좀 춥거든요, 지금 많이. 근데 이야기가 추운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니까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정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이분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너무나 잘 그려졌던 그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가 이상해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아니면 요정님께서 예민하고 귀신을 보는, 느끼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봤던 걸까요? 정말 그 형인 척 하면서의 그 귀신의 행동도 그렇고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행동도 그렇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누군가라도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저희 시들문 보시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대공이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사진 찍는 분들의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면 뭐 심령 사진도 있을 거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사진들도 많을 텐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진 작가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또 이상한 현상들이나 이상한 사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공이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직업괴담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진 쪽에.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진 쪽에서 잠깐 일을 하실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대공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대략 한 2011년, 10년 그때쯤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뭘 하고 있었냐면은 주말 아르바이트로 웨딩 촬영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아, 웨딩 촬영. 오. 네. 뭐 귀족님들 중에서 사진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사진 관련된 전공은 아니고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이 웨딩 촬영 관련된 일을 좀 하려면은 어느 정도 고학년이어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에 조금 기반이 좀 닦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학교에서 좀 인정받는 친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고 있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웨딩 촬영을 이제 나가면은, 저는 참고로 부산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부산 내에서 만약에 이제 하루에 웨딩 촬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부산 내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일당을 받았었어요. 한 번 하는데. 근데 좋은 게 좀 뭐였냐면은, 출장을 이제 부산에서 좀 멀리 가게 되면 출장비 명목으로 이제 조금 더 받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대구를 가게 됐는데요. 대구 정도면 얼마 받을까? 경험으로는 거제도까지 갔을 적에 한 7만 원 받았으니까 그 정도 받겠지 이렇게 하고 저는 너무 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구에 이제 잡혔다, 너 이 날짜에 가면 된다 이렇게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진 실장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 사진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하시는 게, 대공아 너 이번에 주말에 대구 쪽에 사진 촬영하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아, 네. 그때 이제 너 부사수로 그냥 붙으면 될 것 같고 내가 메인으로 촬영을 할게. 예, 저는 좋죠. 그리고 너 버스 타고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럴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좀 내심 기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러면 내 차로 같이 가자. 갔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속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그럼 가시죠. 이렇게 해갖고 주말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갔는데요. 해당하는 장소가 대구 분들이라면은 솔직히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큰 행사를 많이 하는 곳. 이 정도만 얘기해도 대구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요? 예. 오. 보통 그런 데에서 웨딩을 이제 진행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신랑 신부여야지 그런 데에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식은 잘 진행을 했고요. 뭐 옆에서 잘 촬영하고 신부님 웃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비님 혹시 결혼식 할 적에 맨 마지막에 뭘 하죠?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진 찍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친지들이랑 찍고. 기념 촬영을 하잖아요. 네. 패백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항상 직장 동료 및 친구분들 나와서 촬영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메인 작가를 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 큰 목소리로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왼쪽에 계신 분 이쪽으로 좀 더 가세요, 저쪽으로 좀 더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저는 이제 뭘 하냐, 맨 왼쪽 가장 위에 뒷줄부터 해서 가장 오른쪽 맨 아랫줄까지 쭉 이렇게 한번 훑어요, 카메라로. 제가 비디오 영상 촬영을 이제 켜고 쭉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S자 형태로 LCD 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맨 윗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패닝샷 하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 중간쯤 지날 때였나? LCD 창에 뭔가 좀 이상하게 딱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이렇게 몸을 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너무 당황을 해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돼버렸는데 LCD 창에 나와 있는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하객분들 남자분 사이에 조금 공간이 있었는데 예? 그 공간 사이로 어떤 여자분이 서 있었거든요. 여자분이 서 있었는데 여자분이 흰 색깔 반팔 티에 머리가 길이가 한 어깨 조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오, 뭐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길이가 조금 어깨 정도 밑에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조금 가려질 거 아닙니까? 어둡게 좀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얼굴이 조금 이렇게 머리가 가려지거든요. 예? 중력에 의해서 머리가 내려갈 거니까 머리카락이. 그래서 코만 보였어요. 얼굴에. 눈하고 입하고는 전혀 안 보였고. 그래서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LCD 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를 눈을 떼서 제 맨눈으로 이렇게 그쪽을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내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LCD 창을 보니까 있어요. 예. 그 여자가 다시 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번 반복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사진실장이 조용하시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제 왼쪽에 있는 사진실장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사진실장님도 똑같이 카메라를 봤다가 실제 맨눈으로 그쪽을 쳐다봤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보셨구나 하고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실장님이 이제 눈빛이 안 된다, 우리 그래도 일은 해야 된다,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고 나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그 여자 귀신인가요? 그 존재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촬영을 마치고 패배까지 끝내고 신부님이 이제 따로 밥 챙겨 먹으라고 식권까지 줬는데 그냥 안 네. 먹고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실장님하고 같이 이제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거기가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흡연구역이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아까 뭐 혹시 보셨어요, 실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 단발머리 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중년 남자쯤 되시는 분이 저희 흡연구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사진실장님이 그분을 조금 알아보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인사를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목례를 했는데 저희 사진실장이 먼저 그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과장님, 혹시 여기 뭐 이상한 거 봤다던가 들은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말 끝나기 바로 무섭게 그 단발머리? 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금 속으로만 놀래가지고 혹시 그 여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시선을 아래로 계속 둔 채로 그 과장님은 그냥 살짝 쓴웃음 지으시면서
예,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 시설이 대구시에서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 같은 게 돌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현직인 분들은 좀 쉬쉬하겠죠. 예. 그렇죠. 어딜 가든 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사무실로 돌아가면 각자 촬영한 거를 확인해보고 네. 연락을 서로 하자. 너무 찜찜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튜디오 사무실 돌아오자 말자 사장님한테 컴퓨터 잠깐 쓰겠다고 하고 촬영한 거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시켰더라고요.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이렇게 그 쭉 카메라 시선을 돌리는데 네. 한 중간 지점쯤에 멈추고는 저 놀라는 신음소리, 그 다음 이제 하객들 어깨 사이 그 조금 비어있는 공간, 거기서 멈추는 거, 그거 말고는 잡힌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사진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사진에 혹시 나온 게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실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저희가 잠깐 잊고 있던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소름 돋아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본 그 여자가 진짜 사람이었었더라면 네. 반팔 복장으로 거기 있을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 11월 중순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구에서 본 귀신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이야기와 이어져서 그 여자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예, 한번 봤었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술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12년, 11년쯤에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아주 유명한 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해당 건물 지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예. 그 화재가 난 곳은 2층이었고. 근데 그 화재가 일어나기 전쯤에 저는 이제 마감 시간대 맞춰서 복도를 돌면서 방마다 켜져 있는 에어컨도 끄고 복도에 있는 에어컨도 끄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특정 방이 있는데 우연찮게도 그 방 번호가 하필이면 13번입니다. 예. 그 13번 방 앞에 복도에 붙어있는 에어컨을 끄고 그냥 무심코 열려져 있는 방문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똑같이 반팔 입고 고개 살짝 숙인 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예. 저는 너무 놀라서 이제 바로 뒤로 나자빠졌죠.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저보고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 못 보고 본 것 같다고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뒷날에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이 여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연기가 폴폴 나는 그 사이에서 저한테 손짓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손짓이 저보고 오라는 손짓인지 여기서 나가라는 손짓인지 민가 했었는데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나가라는 손짓인 것 같아요. 아, 도와주러 왔구나. 예, 뭔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뒤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아, 하필이면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마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픈에서 일을 하던 젊은 친구가 그만둬 버려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오픈 시간, 그러니까 오후 6시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천장에 무슨 탄 냄새가 나서 딱 쳐다보니까 환풍구 쪽에서 이제 연기 같은 게 약간 뱀이 꾸물꾸물 하듯이 이렇게 새어 나오더라고요. 오, 예.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뛰어 올라가니까 그 화재 사건 난 거기도 이제 똑같이 노래 주점이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유리 자동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에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미 검은 연기로 안에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119 전화하고 전부 다 손님들 대피시키고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예. 예, 그때 돌아가신 분이 9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3번 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하에서 2층까지 건물 구조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직사각형 형태로. 직사각형을 이제 우리가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오른쪽 끝은 주 출입구고 그러면은 이제 왼쪽 가장자리가 이제 제일 구석탱이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13번 방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유를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그 LCD 창에 보였던 거 이외에는 없었던 건데 왜 거기 나타났었을까? 그러니까요. 그 산인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적에 뷰파인더 창으로 너머로는 보였는데 네. 맨눈으로 다시 보니까 안 보이고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전부 다 앞에 얼굴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혼자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고기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딱 쳐다보니까 사람이 없고 와 얼마나 무서울까 이거. 다시 보니까 사람이 있고 고개 숙이고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분 꿈에서도 나왔었답니다. 어떻게 나왔대요? 똑같이 약간 저리 가라? 아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좀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은 자기는 안 하겠지만은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대공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귀신이 뭔가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정말 다행인데 일단은 왜 그 귀신만 보였을까? 왜냐면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는 귀신이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결혼식장도 결혼식장인데요, 돌비님. 예, 예. 제 생각에는 거기가 콘서트도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아 음악도 함께구나. 예, 그리고 제가 일을 했던 곳도 친구들끼리 와서 노는 노래 주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왜 음악이 많은 데나 그런 곳에는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맞죠.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공이님은 이제 사진 쪽 하시면서 귀신을 보거나 그랬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나요? 그 뒤에도 제가 본 적은 있기는 한데요. 있어요? 예, 제가 주로 취미를 사진을 찍는 게 네. 주로 별 사진이나 은하수 사진을 이제 좀 주로 취미로 찍는데요. 이쁘겠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밤에 촬영을 좀 많이 다녀요. 그렇겠죠. 산속 막 이런데. 예, 조금 공포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겠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반경 1km 내에 인공적인 불빛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아주 어두운 산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흉가나 폐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다가 경남 지방의 모 도시에 좀 시골 도시 이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정상 쪽으로 올라가면은 원래는 이제 패러글라이딩 하는 활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이 정상까지 완전히 차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서 차를 태고 정상에 있는 화재 감시 초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북극성을 이제 찍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사진기를 이제 돌리면은 예쁜 별 궤적 사진이 나오거든요. 우와, 예. 그런 거를 찍으러 거기는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은 있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예. 근데 거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폐수련원이 있더라고요. 폐수련원이 있는데 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 어떤 건물이 보여서 그 건물로 이렇게 가까이 가봤는데 여기는 무조건 폐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좀 호기심이 이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중간에 좀 이제 수영장 같은 것도 있고 옆에 이제 무슨 폐차, 포터 같은 폐차가 딱 있었는데 그냥 이제 사진 좀 찍어볼까 싶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다가 어디선가 애기 웃음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뭔가 좀 선하다? 이런 느낌을 왠지 받았어요, 제가. 악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처음에 당연히 놀랬죠. 속으로는 이제 나는 안 무섭다. 이 웃음소리는 분명 개구리 소리나 아니면 고라니 소리다. 예.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계속 다른 데를 시선을 돌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자. 이 생각을 하고 처음 봤던 건물 근처에 차를 대놨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보면은 이제 유리문이 큰 게 있었는데요. 그 유리문 너머로 어떤 형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 형상을 저도 모르게 가만히 서서 쳐다보게 됐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키였고 약간 받은 느낌이 허리가 부정하다? 아, 할머니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저는 아이고야 이 뭐 이러면서 이제 바로 도망쳤죠 차로.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밤에 촬영을 다니다 보면 잠이 너무 와서 차에서 이제 차박을 하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는 잠도 안 왔습니다.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련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수련원이 한 2007년, 8년 요때쯤 문을 닫은 곳이고 오, 거기에 관련된 수련원생들이 왔다 간 사진이 좀 있었는데 주로 왔다 가신 학생들이 좀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기 학생들이 왔는데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한 그런 네. 친구들이 많이 왔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였나? 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제가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겠고. 예. 아, 근데 산속에선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뭐 선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대공이님 이야기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진 작가 분들의 섬뜩한 괴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쪽에서는 좀 유명한 귀신 같아요. 그 단발머리 귀신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뭐 아까는 단발머리라고 하지 않았어? 뭐 머리가 어깨까지 온다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요. 남자가 생각했을 때 단발머리 기준이 뭐 여기까지 온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도 단발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남자는 그냥 긴 머리는 그냥 뭐 허리까지 와야 긴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도 단발머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 분들은 전부 다 아는 그곳에서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